무리식 계산하는 것도 조금 중요하니까 몇 개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무리함수 설명을 할게요. 806 풀어준다 소리는 아닙니다. 무리식이 실수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루트 안에 있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걸 뭐 x라고 했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fx라고 쓸까? 이 조건을 만족한다 라는 겁니다. 뭐 특별한 개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걸 만족하도록 x의 범위를 만들어라. 요거니까 이게 지금 8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고 싶다, 크거나 같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는 2차 부등식이어서 이렇게 2차 함수를 떠올린 다음에 y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싶다. 2차 함수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하고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란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셋 중에 골라야 되는데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크거나 같은 거니까 크기만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다. 얘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우리가 이거 범위를 어떻게 구하냐? y가 0보다 크기만 한 거기 때문에 x절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x절편이 없다라는 건 x절편을 구하는 식 8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x절편 구하는 거죠. x절편을 구하는 이 식의 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2차 방정식에 해가 없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 얘는 x절편이 하나 있으니까 y에다 0 집어넣어서 x절편 구하고 싶은데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하나니까 2차 방정식의 해가 하나면은 판별식이 0이어야 한다.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면 된다. 얘는 이수분해가 되나 혹시? 4x, 2x? 이렇게 하면 이수분해가 되면 이수분해를 해려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만약에 여기에 미지수가 섞여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범위를 구할 수도 있다. 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수분해가 되면 훨씬 쉬운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813번.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A의 범위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문제에서 복소수 문제가 나왔다면은 루트 A, 루트 B,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를 만족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걸 만족한다라는 건 분모는 0보다 작고 분자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실수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루트 안에 있는 거 A-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 2-A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해서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식들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 루트 9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3a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식이죠. 이렇게 제곱이랑 루트랑 같이 있을 경우에는 이 제곱은 얘네들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곱이랑 루트는 사라지는 관계인데 항상 절대값을 끼고 있는 거랑 같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이걸 보고 우리가 루트 4네? 2 틀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보고 절대값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써야지가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A의 범위가 나온다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이냐 음이냐를 가지고 그대로 나오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냐만 고민하면 되는 거니까 더 자세하게는 풀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가는 경우 816번. 자, 대입이라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대입이라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대입은 제일 마지막. 이게 제일 마지막에 대입한다는 건 뭐냐면 식이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식이 정리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대입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x를 이렇게 대입하는 경우는 틀린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가 식이 정리되어 있다는 건 당연히 분모의 유리화,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분모의 유리화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대입해라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말 안 해도 유리화를 먼저 한다. 그 다음 817번. 자, 같은 거를 여러 번 반복시킬 때는 분명히 규칙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 규칙을 찾는 방법은 뭐냐면 공식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규칙은 직접 해봐야 그 규칙을 느낄 수가 있고 없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 분모의 유리화를 해주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분모의 유리화를 해주면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다가 1부터 쭉 대입해서 써보세요. 이쁘게 없어지는 모양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부분 분수처럼 없어져요. 됐죠? 그럼 이제 니네가 한번 해보면 되고. 자, 다음 여기 820번. 여기서는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자, 요거의 값을 그냥 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신 거냐면 루트 3x 마이너스 루트 3y의 제곱값을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알겠죠? 제곱값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곱을 계산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20이었다. 됐죠? 그러면 루트 3x 마이너스 루트 3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값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x와 y의 값을 생각을 해보고 누가 더 큰지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내가 플러스를 선택해야 되는지 마이너스를 선택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y보다 더 크기 때문에 루트 3x가 루트 3y보다 더 클 거라서 당연히 양수 쪽을 선택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이거 위치가 바뀌어 있다면 마이너스 쪽을 선택해줘야 되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부호 결정하는 것까지만 조심을 해주면 이 문제 푸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자, 무리식 계산하는 건 이게 다고요. 무리 함수 봅시다. 자, 무리 함수는 그래프의 종류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 4개의 특징을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기가 x축, y축, y는 a 루트 bx, 이게 기본형이에요. 됐죠? 그 다음 b가 만약에 양수다. 자, b가 양수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좌표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루트 r은 양수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b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b가 양수라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괜찮습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0을 시작으로 오른쪽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시작 지점이 0이고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b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 또는 얘를 뜻하는 거겠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b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b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루트 안에 부분을 양수해야 되니까. 양면을 b로 나눠주면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b가 음수이기 때문에 양면을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건 뭐냐면 시작 x는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간다 이겁니다. x는 0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를 하나 들어주죠. 예를 들어서 2 루트 x 됐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x 값이 1 키워보자. x가 1, 2, 3, 4 커지면 y도 1, 2, 3, 4 커진다. 그래서 y 값이 커진다. x가 커질 때 y 값이 커진다. x가 커진다라는 걸 뜻하는 거는 오른쪽으로 간다는 의미고, 그죠? 이 오른쪽으로 간다는 의미는 이걸 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x의 계수. 괜찮습니까? y가 커진다라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y는 마이너스 2 루트 x를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x의 계수가 양수죠? 우리는 오른쪽으로 그래프를 그려 나가야 돼요. x가 1, 2, 3, 4 대입할 때마다 y는 줄어들죠? x가 커질 때 y는 줄어든다. 아, 얘가 음수여서 줄어드나 보다. 괜찮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경우에는 x에 1, 2, 3, 4 대입 못하죠? 그죠? 왜냐면 여기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대입해야 됩니다. 루트 안에 있는 애가 양수기 때문에. 그 말은 x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대입한다는 건 왼쪽으로 간다는 뜻이겠죠.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대입은 이거 문자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y값은 커지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x가 줄어들 때 y는 커진다. 괜찮습니까? 여기 x가 줄어든다는 건 왼쪽을 뜻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루트 마이너스 x.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대입할 때 y는 줄어들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x가 감소할 때 y도 같이 감소하게 돼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아, 양수라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나갈 때 y값이 커지겠구나. 위쪽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여기 뭐야 이거, 여기 루트 앞에 부호가 음수일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나가면 이게 y값이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여기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나갈 때 이렇게 그려나가잖아요. 그래서 a 값이 양수인 상황.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나가기 때문에 a 값이 음수인 상황.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결론. 요 방향은 a가 양이고 b도 양인 거. 여기는 a는 양인데 b는 음인 거. a 음이고 b도 음인 거. a가 음이고 b는 양인 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림의 생김새는 이게 다니까 이걸 외우세요. 네 가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3 루트 x 플러스 5 플러스 1 이렇게 생겼다면은 얘네들은 그림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림의 생김새를 이야기하는 건 얘와 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 아래로 가는구나. 위치는 못 그려도 그림의 생김새는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당연히 위치도 잡을 줄 알아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바로 그림의 생김새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y는 2루트 마이너스 5x 플러스 4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다면 x의 개수가 음수고 a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야 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림의 생김새는 이 네 가지로 결정을 한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자, y는 루트 x랑 y는 루트 2x가 있습니다. 똑같이 얘네들도 가는 방향은 오른쪽 위에요. 그죠? 그런데 x에다가 1, 2, 3, 4 숫자를 대입해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y 값이 좀 더 빨리 커집니다. 그죠? 그 말이 뭐냐면 y는 x의 제곱이랑 y는 2x의 제곱 이렇게 생겼을 때 x에다 1, 2, 3, 4 대입해보면 얘가 좀 더 빨리 커지는 거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폭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얘가 폭이 좀 더 좁죠? 괜찮습니까?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값이 다른 거잖아. 얘 같은 경우 얘의 y 값이 더 빨리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졌을 때 이게 더 빨리 올라가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게 더 빨리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조금 늦게 올라가는 거지. 자, 빨리 올라간다, 늦게 올라간다라는 건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냐면 x를 하나 정해봤을 때 여기가 y가 더 위에 있으니까 더 빨리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차함수 같은 경우에도 하나가 이렇게 좁게 생겼고 하나가 넓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의 x값을 정해봤을 때 이쪽 y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y가 크다는 게 더 빨리 올라간다는 거니까 이 그래프가 y는 2x의 제곱이고 이게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x의 개수가 이 그래프의 각도를 결정해 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래프의 각도가 다르다면 당연히 포개일 수가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유리함수에서 포개진다 포개지지 않는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포개진다 포개지지 않는다고 어디 가지고 결정했어요? 유리함수? 어딜 보면 포개진다 포개지지 않는다 확인할 수 있나? 대칭선이 아닌데? 나 루아야 어딜 보면 포개일 수 있다 포개일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어? 진동. 어? 진동. 자, 다시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유리함수도 곡선이기 때문에 각도가 있어요. 그죠? 유리함수도 이게 모든 그림이 같은 각도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이렇게 되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걸 결정해 주는 게 분자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개일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꼭 표준형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분자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위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위치를 조금 움직일 수 있으면 포개일 수 있다. 이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포개려고 한다면 분자가 같아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포개기 위해서는 x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y는 루트 x랑 y는 마이너스 x, 루트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얘네들의 차이는 뭐냐면은 루트 x가 요 방향으로 가면 루트 마이너스 x는 요 방향으로 간다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각도가 얘네 둘은 같은데 방향이 다른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y축 대칭이라는 거죠. y축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는 y축 대칭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4 플러스 1이랑 y는 루트 2x랑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이용하면은 얘네들은 포개일 수가 있다는 의미예요.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루트 뭐 4x 플러스 3 이렇게 있는 애랑 y는 2루트 x 플러스 4 이렇게 있는 애, 얘네들도 알고 보면 포개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루트 앞에 있는 2는 제곱시켜서 안으로 넣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x의 개수는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포개일 수 있다 없다라는 건 x의 개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얘와 얘는 사실 거의 똑같이 생겼다, 방향이 반대다, y축 대칭이동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y는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다. 평행이동 설명한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기본형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기본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일반 표준형. 뭐 이런 느낌으로 쓰여져 있으면 표준형이 되는데, 이 표준형은 기본형을 x축 방향으로 c만큼, y축 방향으로 d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점과 방향만 알면 어차피 이 네 개의 그림 중에 하나를 그려나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점과 방향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원래 기본형이 루트 3x,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거든요. 시작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 경계예요. 경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역의 범위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죠? 뭐보다 크다라고 하면 크다라는 건 경계가 없어요. 계속 무한정 커지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0일 때부터죠. 괜찮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큰 쪽은 끝이 없이 쭉 가는 거고 0에서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0이라는 게 뭐냐면 루트 안에가 0이 될 때입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작점이라는 건 루트 안이 0 될 때예요.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알겠죠? 그림은 항상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 그림을 어떤 식으로 그리냐? 루트 안이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된다 이 말이죠. 루트 안이 0일 때 x는 마이너스 4고 y는 그때 1이죠. 괜찮습니까? 그냥 여기가 시작 지점이고 x의 개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루트 앞에 부호가 양수니까 위 해서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곡선이기 때문에 어차피 완벽한 그림은 없어요. 근데 이 그림이 조금 더 정확해지기 위해서 y절편 정도는 확실하게 구할 수 있으면 구해라 이겁니다. 알겠죠? 더러운 y절편까지 구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y절편이 좀 이쁘게 나온다면 구해주어라 라는 거죠. 우리가 y절편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분면을 지나간다 지나가지 않는다의 문제를 풀 때 분명히 유리함수 부분에서 y절편 가지고 문제를 풀었어요. 당연히 이것도 그렇게 풀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여기를 K 라고 해놓고 2사분면 지나가고 싶지 않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2사분면을 지나가고 싶지 않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얘는 마이너스 4, 얼마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릴 텐데 2사분면을 안 지나가려면은 이렇게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2사분면을 지나가는 애, 지나가지 않는 애 차이점은 y절편일 것이다. 그래서 y절편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작점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나가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끝날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2x 마이너스 4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 그림을 어떻게 이렇게 할까?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이 어떤 식으로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y절편은 얼마고 어디서 시작을 하고 정의역은 뭐고 그 다음에 치역은 뭔지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 그리고 정의역, 치역, y절편, 그 다음 뭐 할까? 지나는 사분면, 그림, 뭘 어떻게 평행 이동했느냐 까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유. 예준이 너 어제 들었잖아. 근데 또 듣고 있는 거 같냐? 어려웠어? 아니 그냥 설명하시면은 그냥 한 번 더 듣는 거야? 네. 그래, 들어. 두세 번 들어도 상관없지 뭐. 자, 그림을 완벽하게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하다는 그 완벽함은 뭐냐면 시작점과 방향 그리고 y절편 정도를 정확하게 표현했으면 그냥 완벽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루트 안이 0이 될 때가 시작이니까 우리는 x가 2일 때 그때 y는 3이니까 2,3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루트 안이 0이 될 때가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x의 개수가 음수니까 왼쪽 그리고 루트 앞에 부호가 음수니까 아래쪽으로 그림을 그릴 거라서 요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냐 여기 지나가는 사분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y절편을 구해야 되고 y절편은 x가 0일 때니까 x가 0일 때 y절편 1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간다. 이건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니까 우리는 이제 정의역과 치역, y절편, 지난 사분면 한 방에 다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의역은 x의 범위예요. 2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의역입니다. 그 다음에 치역은 y의 범위니까 y는 3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그림을 그리죠. y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y절편 1. 이거는 뭐 별거 없고요. 네 번째 지나가는 사분면 1, 2, 3.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릴 때 이렇게 그릴 수도 있거든. 아무렇게나 그리다 보면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 그림을 그리지 않고 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y좌표를 잡은 겁니다. 다음 6번 뭘 어떻게 평행이동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를 움직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표준형이 되는 거니까 움직임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요렇게 되거든. 루트 안이. 그러니까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그러니까 결국 이 평행이동이라는 건 여기 시작점에 관한 이야기겠죠. 원래 시작점이 0,0이었는데 2,3으로 갔으니까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 이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 자, 무리함수도 그래프가 모양이 되게 간단해요. 간단. 그래서 우리가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요거 보면 바로 하자. 여기 x의 범위를 이렇게 잡았을 때 우리가 그래프를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프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무리함수의 그림을 그리려면 시작점부터 그리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근데 무리함수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니까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니까 감소, 이렇게 되면 내려가니까 증가, 괜찮습니까? 아니, 감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올라가니까 증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방향과 그리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는 방향으로 항상 생각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 증가함수이냐 감소함수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항상 왼쪽에서 이렇게 바라봐주고 내려가면 감소, 올라가면 증가.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건데, 최대값이라는 건 y값 중에 제일 큰 걸 뜻하는 거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 y가 커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x도 큰 걸 대입해야 된다. 이렇게 내려갈 때는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x값 중에 작은 걸 대입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한다면 그렇게 크게 어려울 만한 건 없죠.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그럼 문제를 조금 풀고 그 다음 더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요거 한번 볼까요? 자, 823번. 우리는 이 점을 대입하기 전에 이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점은 뭐? 파일이 충분히 없어서. 없다고? 응? 야, 너 무리함수 줬다며. 네. 응? 뭐야? 야, 니네 다 찍어준 거 아니야? 번호가 왜 이래? 니네는 맞지, 번호? 야, 씨, 번호가 왜 그러지, 니네? 잠깐만. 잠깐만요. 옛날 거 준다고 해요? 동규도 없냐? 동규도 숫자 다르냐? 네. 다시 뽑아줄게요.
아. 그럼 답지는 잘 뽑았나? 답지는 잘 뽑았나 보네. 자, 여기 2,4를 지난다라고 했을 때 이 지난다라는 말은 대입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기 전에 정의형을 보시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x는 1부터 시작을 해서 오른쪽으로 가나 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x에다 1 대입했을 때 루트 안이 0이 된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a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2,4를 대입해서 b 값을 구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이제 니네가 알아서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문제 평행이동. 자, 827번 문제 보세요. 자, 827번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이 827번 같은 경우에는 X축 방향으로 B만큼 Y축 방향으로 C만큼 움직인다고 해서 식을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이럴 필요는 없어요. 밑에 있는 애는 무조건 이 순서를 바꿔서 써놓으세요. 알겠죠? 이거 유리함수에서 X와 상수 사이의 위치가 바뀌어져 있는 것처럼 일부러 니네 헷갈리라고 해놓은 거니까 이렇게 위치를 바꿔놔야 니네가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평행이동 하면은 그래프의 위치가 바뀌는 거지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해 주는 건 얘잖아.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A 값은 마이너스 2일 것이다. 여기까지 알겠죠? 다음 두 번째, 우리는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래프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이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지나간다면 X축 방향으로 얼마큼 갔는지 Y축 방향으로 얼마큼 갔는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그래프를 다 옮길 필요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작 지점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는지만 확인할 수 있으면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는지가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시작 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얘 시작 지점이 2, 마이너스 1이니까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였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게 돼요. 알겠죠? 이렇게 식을 써서 푸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게 유리함수에서 평행이동할 때 그래프식을 다 옮겨서 하는 게 아니라 대칭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설명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대칭이동까지 섞여져 있는 문제. 여기 있네. 자, 831번 문제. 해보세요, 먼저. 못 쳐보고 모르겠으면 가르쳐 줄게. 자, 얘가 겹쳐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해서 겹쳐지는 것은 x의 개수가 2 또는 마이너스 2일 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그만 되겠지? 이거 뭐 설명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833번 그림 그려오세요. 나연아, 지금 시작 지점 어디입니까? 시작 지점이 네. 그렇죠. 1, 마이너스 2. y 절편 어디입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왼쪽 위로 그리면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는 1, 4, 5면 안 지나가는구나. 이거죠. 자, 그 다음 19하기. 자, 여기 보세요. 자, 유리함수 때도 마찬가지고 무리함수도 요 식을 가지고 어떻게 응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프를 보고 그냥 식을 써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알려준 요런 것들만 내가 직접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 B와 C는 신경 쓰지 말고 식을 쓰세요. 왜냐하면
시작 지점을 알면 B와 C 값을 바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지점이 x가 3일 때니까 무조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리함수 때도 그렇고 무리함수 때도 그렇고 유리함수는 대칭점을 알려주면 식을 바로 쓸 수 있죠. 그것처럼 무리함수에서도 시작점을 주면은 이렇게 바로 식을 쓸 수 있고 a 값 구하라고 지나가는 점 하나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대입은 이래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거 한번 해볼까요? 838. 아우 다리야. 일단 식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죠? 마이너스 1,1에서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식을 쓰는데 0,1을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x에 0 넣고 y에다 2 넣으면 이렇게 돼서 a가 1이겠죠. 그래서 a가 1인 것까지 확인을 했으면 이 식을 전개했을 때 a는 1이고 b도 1이고 다 1이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대입을 해주면 y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라서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1,1이 되겠네. 이겁니다. 할만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최대 최소. 자, 여기 보세요. 최대 최소는 좌표 평면에다가 이쁘게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림의 생김새만 보면은 어디에서 최대를 갖고 어디에서 최소를 갖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x가 앞으로 오도록 모양을 잡아주는 게 좋다. 이 그림은 x의 개수가 음수니까 왼쪽으로 가고 루트 앞에 뭐가 양수니까 위로 가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감수함수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최소값이라는 거, 여기 x의 범위를 안 줬다는 건 여기가 최소겠지. 맞아요? 시작 지점이 최소겠죠? 그럼 최소값이 마이너스 2니까 y값이 마이너스 2라는 소리라서 a가 마이너스 2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B,1을 지난다 했으니까 대입하면 처리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x의 범위 나와 있는 거 없나? 여기 있네. 자, 이걸로 합시다. 844. x의 개수가 양수이고 루트 앞에 부호가 양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죠. 1에서부터 8까지 위치는 정확하게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가 더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생긴 게 증가함수라는 게 확인이 됐으면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점이 최대죠. x가 8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1이었구나.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8,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 거니까 a값 구하고 그때 최소값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구하라는 거지. 충분하죠? 이 정도는 크게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 무리함수와 직선, 무리함수와 역함수. 직선 먼저 합시다. 자, 무리함수와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패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함수를 움직인다. 두 번째는 직선을 움직인다. 됐죠? 근데 이런 느낌이에요. y는 루트 이거를 그래? 이렇게만 합시다. 자, 무리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 뭐야? x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 됐죠? 자, 이랬을 때 직선은 고정이고 무리함수는 k 값에 따라서 위치가 변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두 점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자. K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움직여가면서 두 점에서 만나도록 위치를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여기 턱 놓고 이거 두 점 이렇게 이야기하기 좀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 그래프를 움직이다가 두 점에서 만나는 순간 딱 멈추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움직이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멈추는 순간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경계선일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죠. y는 x가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갈까? 자, 루트 x는 어차피 이 방향으로 생겼죠? k 값이 음수면 여기서 밑에서부터 올라갈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 그림을 위로 쭉 올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해됩니까? 이 파란색 그래프를 위로 점점 올려다 보면은 얘가 싹 이렇게 딱 보이지. 이게 접하는 순간이 존재할 거란 말이지. 괜찮습니까? 접하는 순간이 존재할 거고 여기를 넘어서는 순간 두 점에서 만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거기가 경계선일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좀 더 올리면 두 점에서 이렇게 쭉 만나죠. 괜찮습니까? 좀 더 올리면 두 점에서 만나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나갈 때까지만 해도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런데 더 올리면 이제 안 만나는 거지. 두 점에서. 괜찮습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이제 없어졌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안 만나고 있는 거고. 괜찮아요? 왜냐하면 직선은 쭉 올라가는데 얘는 올라가는 각도가 좀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만나. 파란색은. 근데 이 그래프를 좀 올려다 보면은 여기 딱 접하는 상황이 존재할 거고 접하면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올리면 이제 두 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조금 더 올려서 두 점이 되게 만들어 주는데 올리다 보면은
시작 지점이 딱 직선 위에 있는 경우가 존재할 거고, 이까지 괜찮습니까? 그 그래프를 더 올리면은 이제 두 점이 아니라 한 점에서만 만날 거다 이 말이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한 거죠. 아, 접하는 것보다는 좀 올리면 좋겠고, 시작 지점이 지나가는 이것보다는 좀 작으면 좋겠네. 괜찮나요? 요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두 점으로 만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괜찮나? 오케이. 그러면은 접했으니까 교점이 하나 나와야 되죠? 교점이 하나 나와야 되니까 연립 방정식의 해가 하나여야 되겠죠?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세우면 루트 x 플러스 k는 x, 이게 그냥 여기서 양변을 제곱하지 말고 k는 넘기세요. 알겠죠? 그래서 루트 x는 x 마이너스 k 이렇게 해놓고 양변을 제곱합니다. 됐죠? 양변을 제곱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x가 넘어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 뭐야 이거 2kx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의 x k의 제곱. 괜찮습니까?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은 접했으니까 해가 하나여야 되니까 4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k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4k의 제곱. 판별식이 0이어야 돼서 k는 마이너스 4분의 1이구나. 아, 접할 때 k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구나. 그 다음 시작 지점이 0,0일 때도 두 점이죠. 그러니까 아, k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크고 0보다 작으면 되겠구나. 0일 때도 두 점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아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그냥 해가 두 개라서 얘네들의 연립 방정식의 해가 두 개면 되는 거 아니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이 틀린 방법이에요. 자, 이제 그걸 잘 이해해 봅시다. 대부분의 학생이 그렇게 풉니다. 그러지 말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 이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2차 연립 방정식의 해가 두 개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 이유 여기 보세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k를 넘겨서 요식을 만든 다음에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죠? 양변을 제곱할 때 루트 x는 x 마이너스 k를 제곱하게 되는데 마이너스 루트 x의 제곱은 x 마이너스 k의 제곱을 해도 둘 다 식이 이게 나와요. 맞아요? 위에 있는 식을 제곱해서 요 식이 나왔는지 밑에 있는 식이 제곱이 돼서 이 식이 나왔는지 이 밑에 있는 이 식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해는 이 식의 해야. 그죠? 우리가 구하는 건 이 식의 해입니다. 요 식의 해.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식의 해를 구하다 보면 이거의 해, 내가 원래 구하고 싶었던 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의 해도 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았던 근이 나오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근이라고 해서 무연근이라고 해요. 이 무연근은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여기 이걸 뜻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그래프냐면 똑같은 데서 시작을 하는데 아래로 내려가는 이 그래프입니다.
요거.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냐?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루트 2x 플러스 3은 x. 됐죠? 양변을 제곱하면은 2x 플러스 3은 x의 제곱. 그 다음에 넘어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 x는 3 또는 마이너스 1.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얘 그림 그려보면 시작 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오른쪽 위로 가니까 이 그래프입니다. 요거. 그죠? 얘는 y는 x예요. 여기까지 알아듣겠습니까? 요렇게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 지금 요거는 아까 전에 부등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y는 루트 2x 플러스 3과 y는 x의 연립 방정식으로 이 식이 나온 것처럼 보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그림을 두 개로 놓고 나서 보면 교점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점 구하기 위해서 연립 방정식을 세웠지만 해는 두 개 나왔잖아요. 실제로 둘 중에 하나는 답이 아니라는 소리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함부로 해를 구하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얘는 내가 원치 않았던 해고 그거는 요렇게 그려져 있는 요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식이 쓰여져 있어서 요 식을 쓸 때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3은 x를 제곱해서 이 식이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리식에서 해를 구하고 나면은 그냥 끝낼 게 아니라 꼭 대입을 해서 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하세요. 아시겠죠? 실제로 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참 안 되잖아요. 그죠? 이해됩니까? 여기는 1 되고 여기 마이너스 1 되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무연근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애초에 무연근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만들고 싶어요. 알겠죠? 무연근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무엇이냐면 그래프로 문제를 푸는 거고 그 그래프에서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면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 무연근은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x y는 x 플러스 k. 자, 이번에는 이렇게 반대로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판별식을 그냥 쓰면 안 되는 상황을 내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프는 이렇게 무리함수가 생겼을 것이고 이 직선의 그래프는 기울기가 1이면서 y 절편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니까 대충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접할 때와 시작점 지나갈 때. 괜찮습니까? 이 사이라면 두 점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여기서 내가 판별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어차피 뭐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해가 두 개여야 돼 이러면서 x 플러스 k는 루트 x 양면을 제곱하면은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4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의 제곱이 0보다 크다. 4k는 1보다 작다. k는 4분의 1보다 작다. 이게 판별식인데 판별식 여기가 는 0이 될 때가 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k가 4분의 1이면 접하는 건데 이거보다 작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작으면 돼 라고 작은 쪽이 다 되냐 라는 건데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이러면 안 되거든. 왜 안 되냐? 이 여기서 말하는 판별식은 요것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두 점. 이런 식으로 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그래프를 가지고 판별식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판별식에서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이런 것들은 무형문이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데 판별식이 0일 때는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접할 때. 왜냐하면 자, 이 직선들 중에 접하는 직선을 구하는 거는 진짜로 순수하게 이거 말고는 접하는 직선이 없어요. 어떤 직선이라 하더라도 접하지는 않아요. 이 말 이해됩니까? 접하는 직선은 저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지. 이 말 하나 느꼈나요? 어디에다가 그래프의 기울기가 1인 상태에서 접하는 직선을 어디다 그으려고 하더라도 여기 말고는 없다 이 말이지. 접하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리함수와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접하는 것만 써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꼭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판별식 쓰면은 안 된다. 아니,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작다의 개념을 쓰면 안 된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직선과 위치 관계는 뭐 할만해요. 복잡할 건 없고. 다음 무리함수의 역함수. 문제 하나 풀까? 자, 여기 847번 한번 해보세요. 오늘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프나? 아씨. 이거는 뭐 접하는 게 없나? 자, 시작 지점은 2,0 그리고 왼쪽 아래로 가니까 이렇게 가죠. 자, 이 직선이 만나지 않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직선은 이런 식으로 생기면 만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를 위로 올리면 올릴수록 점점 안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괜찮나요? 그러면 얘는 어디를 지나갈 때? 시작 지점을 지나갈 때보다 더 위로 올리면은 안 만나겠구나. 이 말 알아듣겠습니까? 무슨 왜 이렇게 쉽지? 딴 거. 자, 849번 해보세요. 준영아, 너 눈 나빠? 너무 막 숙여서 푸는 거 아니야? 괜찮아? 목 아플 것 같은데? 너무 가까이 놓고 그렇게 보면 눈 나빠진다, 너. 자, 봅시다. 여기 파란색 부분은 무연근이 나오는 영역이에요. 여기서 해가 나오는 건 사실 진짜 원하는 해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 그래프, 무리함수 그래프와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따졌을 때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접할 때와 시작점보다 그래프를 더 밑으로 내렸을 때 괜찮습니까? 이런 것들은 해로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라 이거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뭐 연립방 정식으로 해를 구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다. 우리는 이 직선을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리거나 하면서 교점을 이야기하는 거지 판별식으로 해를 구할 수는 없다.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하는 거는 루트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k 이렇게 해놓고 양변을 제곱한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 이거는 괜찮죠? 접하는 거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k값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작점 지나갈 때의 y절편 구해주시고 그거보다 밑으로 내리면은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됐나? 그러면 넘어갑시다. 역함수 자, 역함수 봅시다. 자, y는 루트 x가 있습니다. 얘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자, 이 그래프를 y는 x 대칭해 보아라. 이렇게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가 역함수다 이겁니다. 자,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x와 y의 위치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y의 제곱은 x, x와 y의 위치를 바꾸면은 이게 역함수인 거죠. 그래서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입니다. 알겠죠?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예요.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많기 때문에 이걸 딱 보는 순간 이렇게 생겼다는 걸 이해하시게 돼요. 그죠? 근데 이 그림을 다 그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부분을 그릴지를 정해야 되는데 정하는 방법이 원래 그림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정의역의 범위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똑같아 버리네. y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x와 y의 역할이 바뀌어요. 역함수는. 이해되나요? 역함수는 x와 y의 위치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x가 하는 역할이 y 쪽으로, y가 하는 역할이 x 쪽으로 오기 때문에 정의역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오른쪽만 그림을 그린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 점은 항상 2차 함수의 꼭지점이다.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무리함수의 시작점은 역함수 2차 함수의 꼭지점이다. 항상. 됐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좀 그래프를 다르게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x-1 플러스 2 이걸 가지고 한번 보자. 얘의 역함수를 구해볼까 해요. 자,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치역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이 정보를 가지고 역함수를 만들 거예요. 여기로 넘기고 y-2는 루트 x 마이너스 1. 그 다음 양변을 제곱 넘어오면 x는 이렇게 되는데 x와 y의 위치를 바꾸면 역함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1,2를 기준으로 이 방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y는 x가 있고 여기 2,1을 꼭지점으로 하여 이 부분을 그림을 그린다. 이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그림에서 잘 보시면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긴 한데 한쪽만 그림을 그린다 이겁니다. 그 한쪽만 그림을 그리는 건 얘를 보고 얘가 원래 함수의 y인데 역함수는 x와 y의 위치를 바꾼다 했으니까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여기 x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는데 역함수는 y의 역할로 넘어와서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오른쪽 여기만 그림을 그린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 이제 니네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무리함수와 역함수는 여기 교점이 생긴다면은 y는 x 위에 있다. 이해했습니까? y는 x 위에서 만난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850번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식을 만들어야 되고 요거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비슷하네. 해보세요.
자, 여기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분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된다. 그리고 요거 역함수식이다까지. 됐습니까? 요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별거 없어. 니네가 할 수 있습니다. 해서 166쪽까지. 다음 주 내내 열심히 공부